자,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민짜입니다. 오늘은 이민 변호사, 12년 차 이민 변호사 데니얼과 함께하는 이민 이야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장님. 예, 지금, 한 주 동안 네, 날씨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바쁘. 거기. 네. 여기는 네. 날씨가 지금 너무 안 좋으시고. 아니, 오클랜드 막 웰링턴 난리 났더만. 아, 웰링턴, 네, 비 오고, 아, 바람 그럼 불고. 네. 오클랜드가 아니라 그 구름이 웰링턴 중간에 있었나 보다. 가지고 웰링턴은 막 도로가 막 끊기고 난리 났었대요. 예. 오클랜드도 금요일 밤엔 난리 났었어요. 되게 비 오고, 바람 아, 근데 불고. 네. 여기는, 아, 근데 여기는 이제 나쁘질 않은데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음, 요즘 비가 계속 있으니까 흐렸다, 막 해 떴다 난리나. 어, 네, 네, 네. 네. 자, 오늘 뭐 날씨 얘기가 아니라,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우리 변호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그 이민성 심사가 좀 불안정하다, 뭐 이렇게 말이 음, 많아가지고 그걸 또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요새 왜 이민성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되게 그 비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전 세계가 뭐 그렇죠. 이제 경제적으로나 그 불안하니까. 정치적으로나 불안하니까 진짜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되게 인도, 중국, 미국, 특히 미국은 뭐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그 지금 미국은 예, 돈이 있으면 빨리 나와야 돼. 맞아요. 음. 예. 거기 진짜 또 얼마 전에는 일론 머스크랑 또 도널드 트럼프랑 싸웠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좀 났잖아요. 지금 거기. 화해할 기미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주식에 대한 말 못하지만 테슬라 주식 빨리 빼시기 바랍니다. 아우 예. 테슬라 엊그젠가 뭐 한 14%. 14%가 쑥 빠졌던데요. 아, 네. 오늘 아침 왔는데 화해할 기미가 없대요. 예. 아 그러니까, 그래요. 아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이엔드는 나올 필요가 없는데 어중간한 부자들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어. 그 투자민도 보면요. 미국이 절대 예. 다수예요, 지금. 예, 와. 네. 왜냐면은 불안해요, 미국이 지금. 뭐 다 불안한데 아마 지금 역대급 불안 아니겠나. 예. 맞아요. 미국이. 예.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미국 케이스 뭐 투자민도 하고 그 언트러퍼너 비자, 사업가 비자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저도 지금 미국에서 한 분이 와요. 음, 예, 근데 미국이 문의가 꽤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대, 지금. 미국도요. 예, 예, 아, 그래서 지금 한 분이 부부가 와요. 미국에서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음, 오는데 네. 미국이 옛날 미국이지 뭐. 요즘은 뭐 미국 굳이 뭐. 전 옛날에 미국 가고 싶었는데 요즘은 그냥 놀러도 갈까 말까 생각 중. 예. 맞아요. 기사 보면은 막 펜타닐 뭐 마약쟁이들이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고 막 사는 그렇다는데.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데 나 되게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네네네. 미국에서 어떤 분이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얘기했더니, 아, 미국은 막 총소리 막 들리고 한다면서 했더니, 아이, 괜찮아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려요. 아, 아이고, 제가, 전 평생 못 그렇구나. 들어봤는데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고, 그럼 사니까, 아, 뭐 안전하다 하는 얘기가 주유소에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총 가지고 들이댄대. 예. 진짜요? 와, 그래서,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예. 그래서 예, 미국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오래 살아야지. 예. 하여튼 말이 되게 샜는데요. 제가 예. 하고 싶은 말이 이제 그렇게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이민성에서도 그 신입 이민관들을 많이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또 신입이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뭐 대략적인 그런 그 트레이닝 거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실수를 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실수한 사례들 몇 가지 가져와가지고요. 그걸 예.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 아, 나갈 수 예. 있는지. 네, 지금 너무가 이민성 직원들도 많이 그만뒀나 봐요. 그만두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기도 뭐 맞아요. 그랬던데. 네네. 예. 또 워낙 그만두기도 많이 써가지고. 예, 네,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들도 오고 맞아요. 서류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연락이 오고 뭐 아우, 하여튼. 맞아요. 예, 예. 예. 그 신입들이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이거 넣었는데 왜 또 달래요? 막 따져. 그러면 아, 이민성이랑 싸우면 그냥 주면 돼. 다시 예. 줘. 다시 주면 돼. 다시 줘. 아, 예. 네. 그래서요.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심사 잘못돼가지고 만약 기각이 되면은 뭐 이제 그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네. 하기 전에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점을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지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예.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비자 심사가 그 기준이 영주권이랑 그 임시 비자 이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임시 비자라는 거는 그 크게 말하자면 이제 방문 비자, 학생 비자, 워크 비자 이렇게 있잖아요. 또 이제 뭐 그 음.
밀리터리 비자, 인터넷 비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뭐 이제 뭐 큰 범준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그 세 가지가 주로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임시 비자는 어 디펜던트, 그러니까 자녀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19세나 그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영주권은 20세나 그 이하가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배우자를 포함시키려면은 임시 비자에서는 12개월 이상 살아야 되는 조항이 없어요. 하지만 영주권의 입장에서는 배우자를 포함시키려면은 12개월 이상을 무조건 같이 사셨다는 걸 증명하셔야 되세요. 여기에서 많이 그 빠그러지죠. 왜냐하면 뭐 이제 12개월 이거를 혼자 사시게 음, 되면은, 아니 내가 그 제 배우자랑 같이 살았는데 어, 그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이 안 된다 이러면은 영주권이 그 파트너 비자는 기각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그 임시 비자, 워크 비자라든지 이런 거는 12개월에서 안 샀어도 충분한 기간을 사신, 거기에는 얼만큼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충분히 그 관계를 입증할 만큼 그런 그 기간 동안 사셨으면 그 워크 비자는 주어진다, 이 말씀이죠. 하여튼 뭐 그런 조그만 것들부터 해서요.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이제 그 두 개가 다르잖아요. 요번 그 영상에서는 영수권보다는 임시 비자를 어떻게 그 프로세싱 하는지 음, 거기에 대한 그 법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이제 영수권에 대한 건 다음번이나 이제 예,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그렇죠. 다시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권은 그렇게 뭐 엄청 그 복잡하지가 않은데 임시 비자는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미그레이션 인스트럭션, 이민법을 잘 알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심사를 해야 이게 되는지 그걸 잘 아는데요. 맞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케이스가 많아가지고요. 다시 민사에 항소를 해가지고 다시 못 비자 하는 케이스들이 여러 음, 있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민관들은 자기 멋대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명사된 심사 기준을 따라야 되잖아요. 이제 음, 예, 말씀드렸다시피 영주권이랑 템포럴 비자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것 중에 그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워크 비자를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사람이랑 국외에 있는 사람이랑 심사 기준이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음, 왜 그 PPR 레터라고 Potentially Prejudicial Information, 그 음, 질의서라 그러죠. 질의서가 뭐냐면은 비자를 기각하기 전에 이민사에서 좀 아리까리 하면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런 정보를 좀 더 그 음, 클리어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국내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PPR을 무조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이민성에서는. 음, 하지만 국외에 있는 사람이라면 PPR을 그냥 안 내고 그냥 바로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음,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국외에 있는 경우에 얼마 전에 그 한 방글라데시 그 디펜던트 차일드, 그러니까 동반 자녀 기각이 됐는데 그게 그냥 PPR도 안 날라고 바로 기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니 이게 자료가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로 요청도 안 하고 그냥 기각을 해버린 거죠. 아, 가지고 이건 근데 좀 예, 네,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여권 파워가 이게 있어요. 한국 그렇죠. 네, 사람들은 그나마 진짜 덜 물어보는데 동남아나 이쪽은 진짜 뭘 모르니까 진짜 쉽지 않아. 맞아요. 네, 쉽지 않아. 또 네, 그쪽이 또 한국 사람이랑은 또 비교가 안 되는 게, 제가 진짜 이민성이랑 그 이걸 비자 신청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가끔 보다 보면은 아니 내가 똑같은 그 기관이랑 딜링을 하고 있는 건지 한국 사람 할 때랑 저 인도, 맞아요, 파키스탄 또 맞아요. 완전히 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쉽지 예. 않습니다. 네. 저 입장에서는 진짜 충분한 걸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민사에서는 더 내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기각을 해버려 지금 이러지. 보면 막 너무 중구난방이고 네. 법은 있는데 뭐 솔직히 이민성이라는 게 약간 여기서 보면 약간 그 무소불위의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렇다면 그런 맞습니다. 거 아니야. 예, 네. 그걸 이제 변호사들이 틈새 찾아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렇죠. 참 그 하여튼 틈새 중에 좀 하나가 이런 그, 그 뭐냐,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된다, 이민관들이. 이걸 안 따르고 그냥 그렇죠. 자기 맘대로만 기억시켜버리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내부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네. 그걸, 항상 보면 네. 법은 다 만들어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룰은 네. 그래서 동남아 같은 나라 가잖아요. 예를 들어 베트남 법이 네. 허술할 것 같죠. 네. 걔네 법이 어느 전 세계 미국 법이랑 거의 비슷해. 왠 줄 알아요? 걔네는 미국에서 법이 나오면 다 카피해서 넣어놔 일단. 진짜요? 그래서 해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네가 법을 못 만드니까
네. 선진국 걸 그냥 카피해 넣어놔. 그래서 그 사례가 나오면 그걸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나라는 좀 합리적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민성도 그럴까? 근데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이민성도 약간 다 늦는 것 같아. 그 네네네. 이민성 재량.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도 잘 몰라요, 보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여기 딱딱 집어가지고 넌 이거를 안 따랐다. 이대로 그렇지. 따라달라. 응. 하면은 뭐, 걔는 뭐 찍소리 못하면 뭐, 항소한 거를 안 어디선가 믿어줘. 끄집어내. 어디선가 맞아요. 끄집어내. 예. 예.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뭐 괜찮죠. 하여튼 뭐 이렇게 열심히 또 우리 변호사님들이 또 열심히 해주시니까 뭐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좋은데 맞아요. 뭐 사람 일이란 게 알 수 있나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변호사님 내가 하나 물어보시면 이제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요즘 들어 내가 이민을 온다. 그럼 무슨 이민이 제일 나을까요? 무슨 이민? 왜, 이민을 전부 다 해보자면은 뭐 이제 투자 이민이 가장 낫죠. 되게 그냥 영어 점수도 없고, 그냥 뭐 투자금만 예치 드시면은 뭐 다 되는데, 하지만 그거는 뭐 이제 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지. 좀 돈이 가성비 뭐 그거는 이런 걸 좀 이제 아무나 따지시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성비라기보다 되게 40억 이런 거 이런 금액을 아유, 가지고 쉽지 계신 않아. 분들이 많지 쉽지 않아. 않으시니까. 쉽지 예. 않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기술 이민, 스킬 마이너 캐리고리 그 음, 6점. 거기에서 또 이제 6점이잖아요. 6점 중에 이제 5점, 6점을 따시려면은 석사 아니면 박사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예. 분들은 뭐 이제 여기 뉴질랜드에서 작업만 있으시거나 아니면 1년 동안 일하시거나 그리고 또 영어 점수만 있으시면은 그러면 영수증까지는 뭐 이제 쉽게들 가실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런 저희가 이제 앞서는 예, 예. 추천을 드리고 석사는 싶습니다. 1년만 일하면 되고 네. 박사는 그냥 높으면 작업만. 상위로 네. 신청도 가능하니까 네. 영어 점수만 있으면 뭐 네. 가장 깔끔한데 하여튼 뭐 잡을 얻는 부분이 또 쉽지 않으니까 하여튼 네. 뭐 다 쉽지 않은데 하여튼 뭐 다 쉬우면 뭐 한국에서 다 누가 있겠어 다 나오지 다 뭐 전 세계 사람들 다 오지 예. 하여튼 맞습니다. 왜 뭐 그러면 저희가 예, 예. 또 이제 박사님 해외에서 지금 계신 분 영어가 되셔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분 예,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그런 거는 뭐 이제 또 박사 이렇게 6점 바로 맞으면 또 좋은 게 이분들의 그 심사가 최우선 심사 대상이 된단 그렇죠. 제일 말이에요. 빠르죠, 지금. 네. 그래서요, 지금 되게 그러니까 빨라요. 네. 제가 볼 땐 이런 분들 된다 하고 뭐 널널하게 있으면 안 되고 빨리 해야 돼. 근데 이게 잡구하기가 하여튼 어떻게든 뭐 어거지로 다 맞추지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예. 아무튼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박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또 다른 길로 이제 6점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예. 들어서 이제 페이가 미디안 웨이지 3배 이상이다. 그러면은 뭐 연봉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한 20만 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작업료를 20만 불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스킬이나 그런 퀄리가 그런 역량이 있으시면은 한번 근데 그쪽으로 보셔도 예. 이게 우리 변호사님한테 이거 이제 실제 사례예요. 네. 사례인데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케이스를 하니까 하는데 보면은 뭐 연봉의 3배 하면 뭐 70 몇 불 되잖아요? 94불 정도 되는 걸로 제가 94불, 네. 94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분 중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어떤 자문사랑 일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자문사분이 약간 경험이 없었나 봐요. 제가 볼 때는. 아이고. 그래서 네. 버스 드라이버를 90 몇 불을 가지고 아이고야. 이민서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아니 그럼 청소부 100불 주지 뭐 버스 드라이버를 100불을 줘.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얘가 무슨 왜 버스 드라이버를 어떻게 100불을 90 몇 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라더니 말이 안 나오지 여기서. 뭐 어떻게 나와? 얘는 뭐 맞아요. 눈 감고 운전하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난리가 네. 났어. 진짜 실제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참 뭐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26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유젠도 오면은 전 딱 눈치 봐서 부동산에다 돈을 써서라도 부부 이름 다 넣고 하거든요. 그 렌트 계약에다가. 왜냐면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동거 기록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네. 그렇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려고 뭐 하고 이제 저도 26년 하다 보니까 짬밥이 생기잖아, 이게. 네, 네. 근데 우리 변호사님도 이민 케이스만 일주일에 몇 개를 해요. 뭐 전 세계 인간들 거 다 보잖아. 다 그러면은 보죠. 맞아요. 네, 그 네.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 되나 안 되나 이거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 하자는데 느낌이 오죠. 이 네. 사람은 네. 버스 드라이브 90 몇 불 넣었는데 문제는 잘못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가야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이.
캐릭터 음, 이슈가 생겨버렸잖아, 아이고, 벌써. 네네네네. 예.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캐릭터 이슈가 벌써 생겨버려가지고, 그거 어떻게 풀 건데, 제가 지금 업체도. 진행하고 있는 세배짜리 한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예, 케이스가 이제 세배를 받아도 이렇게 이민선에서 예, 받아들이는지.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는 이제 그 이분도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네. 그 한국에서 소위 이제 명품이라 불리는 이제 그 디자이너 브랜드 여기에서 음, 이제 그 아이, 다이렉터 그 브랜드에서 그럼 다이렉터까지 되지. 올라가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 그렇지, 분이 이제 오클랜드에서 또 그 포지션을 이제 오퍼 받으셔가지고 예,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그 3배 이상 받으셔가지고 그럼 되지.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네, 3, 4억 받는 사람이 여기에 큰 회사 뭐 보다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오케이지. 이건 네. 당연하지. 근데 그 시골 동네 조그만 버스 회사에서 맞아요. 예. 아, 그러니까 응, 이거를 포지션을 비교해야죠. 이제 3배 받아도 되는 포지션 받으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억세트 안 되는 포지션 이렇게 난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네. 듣고 이거 무슨 뭐지? 나 진짜 순간 뭐지? 이 왜 이 짓을 했지?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족이 하나 말린 거죠. 예. 네. 가족이 하나 말려. 이거 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예. 아우, 그거는 예, 그거는 연봉을 뭐 버스를 눈 감고 무슨 어떻게 운전하길래 90 몇 불을 주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하여튼 제가 볼 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뭐 다들 조심하시지만 그런 거 조심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네. 오늘 또 이렇게 너무 소중한 정보, 소중한 이민에 대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태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다음에 또 이 시간에 우리 또 데니얼 변호사가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